안녕하세요. 오늘 292번째, 9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영석 과거에 뭐 철학,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고, 사실 우리 청년 때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이번에 뭐 에세이, 수필집 이런 책들, 철학적인 그런 책들, 이분은 뭐 믿음, 사랑 이런 이 철학 이런 것에 책을 좀 많이 썼는데 저도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근래 이제 제가 봉사하는 곳에서 그 이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존경하는 박종 목사님께 늘 지근거리에서 함께 해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김승주 목사, 저희 호스피스를 총괄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이 책은 왜 마음에 좀 와닿을 거예요라고 줬는데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우리 독서문화운동 본부 초대회장을 지냈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며 97세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요 저서는 현대인의 철학,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 등이 있는데 특히 1960년, 1970년에 사색적이고 선정적인 문제로 고독이라는 병, 영혼의 사랑의 대화 이런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겁니다. 다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는데 당시 피천득 뒤를 이은 수필계의 대표적인 저서로서 60만 부 이상 이제 그때 당시에 책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하신 이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뒤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책 깔피에 써놨어요. 제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만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이렇게 놓고요.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세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은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하는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글입니다만은 저도 이 이제 표지에 글을 읽으면서 그래야 되겠다. 나는 늙었다고 그러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나이는 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머릿말에 서두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나는 비교적 많은 책을 썼다. 1960년, 70년대 저서들은 젊은 층의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반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책들은 약간 무게가 있고 사상적 비중이 컸던 때문일까 많은 독자들을 위한 저서는 되지 못했다. 수필 수상보다는 철학과 종교 문제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더 좋은 저서들을 내놓았고 독자들의 관심과 기호도 새로운 것들을 찾았다. 오히려 내 책을 읽던 독자들의 저서를 내가 읽은 좋은 현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내 나이 99개를 넘기게 되면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썼던 책들이 다시 독자들에게 등장하면서 장년층의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00세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문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도 오래 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의 심정을 접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청을 받는 대로 두세 권의 내용을 정리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보내며 인생과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들의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인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과제를 모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론적 설명을 찾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추구해 보고 싶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를, 그리고 인생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들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의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늙어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100세까지 스스로 행복을 지니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나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책과 더불어 살아온 저자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충고 아닌 공감을 위해 남기고 싶은 뜻이 있다. 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들은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가도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진입으로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이 들어 느끼는 거 하나 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여름에 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5분류로 이렇게 쭉 나누는데, 소재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인생 철학, 사상, 사랑, 이런 인간관계, 이런 그 글들이 이렇게 예전에 썼던 내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이 벌써 96세 이런 좋은 책들을 썼다는 게 참 실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 목차에 보면요, 1번 제1항에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에 대해서 성공하면 행복할까? 인격 수준과 재산의 관계, 일을 하는 이유, 오래 살면 좋을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 있었네. 결혼과 가정.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도 재혼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이 황혼기 이혼에 관하여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무엇이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가?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세 번째는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에 대해서. 나에게 우정은 섭리였던가? 내 친구 안병욱, 현대인에게도 종교는 필요한가? 흑과 백 사이의 수많은 회색,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 그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경제적으로 중산층, 정신적으로는 상위층. 자산년을 쓴다면 새 동상, 나에게 감투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5번째 주제는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그렇죠. 늙으면 말없이 찾아오죠.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취미생활의 즐거움.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노년기의 존경스러운 모범을 누구 곁으로 가야 하는가?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노구죠. 96세면. 그런데도 이런 좋은 그 책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를 좀 먹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 한 50대 이상 이렇게 될까요? 물론 젊은 분들도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손에 들고 읽었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교훈,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